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뭐 학대나 폭력이나 여러 가지 위기나 문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예방하고 잘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. 정말 청소년 전반적인 문제를 다 이렇게 도와주고 계셔서 든든합니다. 네. 그럼 집에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단 아이랑 대화할 때 잘 살펴봐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떻게 살펴봐야 돼요?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예전과 좀 다르네, 요즘에 좀 말수도 줄고 고민도 좀 있는 것 같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네라고 했을 때 많은 보호자분들이 다짜고짜 네. 너 지금 무슨 일 있지? 빨리 엄마한테 얘기해봐, 아빠한테 네. 얘기해봐. 왜 말 안 해 답답하게. 네. 나중에 일 키우고 나서 답답하니까. 말고 막 본인의 감정을 먼저 확 털어놓는 네. 보호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많이 좀 움츠러들더라고요.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. 뭐 크게 키울지도 몰라. 그래서 기다려줄게 라고 하면 아이가 충분히 좀 고민하고 이 정도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고민을 털어놔도 잘 들어주시겠구나 라는 시기가 좀 오더라고요.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? 기다린다는 의미가 네. 사실 뭐 특히 학교 폭력 같은 문제는 발생하고 우리 아이의 그런 상황 들으면 사실 감정이 요동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혼란이 부모보다는 아이가 훨씬 더 힘든 건데 이제 부모들이 그 혼란을 뺏어와요.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뺏어와요. 어떤 가족의 스타일 따라서 그다음에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사실은 토닥토닥 못할 수도 있죠. 네. 벌써 딱 들어오면서부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이럴 수 있죠. 근데 표현은 해주셔라. 말은 해줘 라고 말도 할 수 있고요. 뭐 DM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표현을 하지 않거나 또는 아이의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를 보고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러니까 어차피 너가 그렇게 말 안 할 거면 말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은 특히나 이런 학교 폭력이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부모한테 말을 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기다려준다는 의미는 그냥 변하지 않고 혹시라도 네가 필요할 때는 내가 있다를 어느 정도만 알려주는 게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. 근데 아이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은 안 해요. 그리고 무작정 학교는 안 가겠대요.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? 부모님이? 근데 학교를 안 가는 거는 네. 사인이잖아요. 나중에 네. 사인이거든요. 네. 그게 어떤 이유냐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상황과 원인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종합해서 사실 아이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계속 안 가요. 계속 안 가요? 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러면 저는 그 아이 데리고 어디라도 다녀오시라고 그래요. 이렇게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너무 바쁘시고 그 시간을 내는 것조차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지금은 상담을 오실 시간을 모으셔서 또 시간을 내셔서 아이한테만 한번 집중을 하셔라.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고 오고 가서 닥달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거 먹이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아이한테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. 근데 그 집중을 집착하지 마시고요. 집중. 그래서 시간을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좀 풀어지면 오는 길에 딱 그냥 한마디만 혹시 고민 있거나 그래도 너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뭔가는 해야 하니까 알려줘. 우리가 뭔가 결정은 해야 할 수도 있어. 이 정도만 계속 던져주세요.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참아내는 건 부모 몫입니다. 네. 이론적으로는 진짜 알겠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뭐- 부글부글해요. 그냥 이론은 알겠어요.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부대표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? 이야기를 좀 나 대신에 이야기를 좀 나눠달라라고 데리고 오시면은 저도 일단 아이들이 처음 보는 저 뭐 상담하는 사람한테 바로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놓지는 않을 거거든요. 그럼 저도 일단은 처음에는 아이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. 뭐 요즘에 관심사가 뭔지.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부모님이 너를 왜 여기 데리고 오신 것 같냐라고 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알아요. 내 문제가 뭔지. 일단 네 이야기 충분히 들어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너를 좀 도와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주고 싶으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입을 이제 움찔움찔해요. 근데 그때 굉장히 기다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. 아, 그래요? 그거를 못 기다리고 제가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봐. 뭐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아이들이 다시 입을 꼭 닫아요. 그게 이제 기다려주는 거. 네가 어떤 이야기 해도 괜찮아, 내가 기다려줄게 라고 그냥 웃으면서 얼굴도 쳐다보고 눈 마주치면 웃어주고 가끔 저도 뭐 그 친구 얼굴 뭐 그림도 그려주고 이러면서 기다려요.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실은 이제 하고 이야기를 입을 딱 떼는 순간이 있어요. 이제 사실 아이들마다 달라요. 마음을 갑자기 열고도 확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고요. 굉장히 천천히 조금씩 본인의 어떤
단계에 맞춰서 마음을 여는 네. 친구들도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아이들 맞춤형으로 다 기다려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. 그러면 부모님하고도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? 그쵸. 부모님하고도 상담을 하죠. 그럴 때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봐요. 아이들이 이제 원하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. 이 정도는 선생님 우리 엄마한테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? 아빠한테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? 부모님이 어떤 변화를 통해 함께 해주시기를 아이가 원하는지 혹은 좀 전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보호자분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저희가 의견을 드리죠.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세요. 굉장히 수용하고 아이가 그래요? 그럼 제가 노력해볼게요 라는 보호자분들도 계시고 네. 그건 나 못한다. 어. 뭐 혹은 그치, 나한테 왜 그치. 이런 걸 요구하냐. 난 잘못한 거 없다. 난 이런 잘못한 거 부모들. 없다. 네. 애가 바뀌어야지 나한테 이러냐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거부하시고 막 그러는 경우들도 계시거든요. 그러면 또 아이가 변화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상황이 생기겠죠. 그쵸. 부모랑 같이 바뀌어야죠, 맞아요. 아이랑.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저도 상담받고, 우리 아이도 상담받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바뀌어져서 아이들 뭐 학교도 잘 다니고 관계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사람들도 꽤 있죠. 있죠. 그쵸. 그럴 때는 진짜 보람 많이 느끼시겠어요. 그럼요.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들어했던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꽤 오랜 시간 상담했었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결혼도 했고요. 아이도 낳았고요. 종종 안부 연락도 와요. 새해 되면은 뜬금없이 연락 오고 뭐 카톡에 생일이라고 뜨면은 갑자기 연락 와서 쌤 생일 축하해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럼 굉장히 반갑고 흐뭇하죠. 너무 좋습니다. 네. 학교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저 김영미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되고요. 관계 문제,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두 분 선생님을 뉴스메이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네. 네.